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펠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린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신데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몸살이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 개인 유튜브답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증권TV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이야기를 할 건데 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 역시도 일이 바쁘고 녹화는 밀리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밀려있는 이슈들을 정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 많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제가 녹화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왜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고 지금 이 뉴스들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이 한국증권TV 녹화 일정이 또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매일경제TV 관련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한국증권TV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약바이오 하면은 이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매크로 변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가 제약바이오한테 우호적으로는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증권TV 출연해가지고 녹화했을 때 아니 주식을 매매하는 거랑 기준금리랑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좀 다소 아쉬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댓글을 다신 분께 상식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관련이 없을 수 있죠. 내가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시세만 보고 수급 동향만 보고 체결 강도만 보고 현재가 호가창만 보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주변에 수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00명 중에 그런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가 가능하신 분이 사실 5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매매가 되시는 5분들은 그냥 그런 수급만 보고 기계적인 논리만 보고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100명 중에서 5명을 제외한 95명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대외 매크로 변수나 기준금리 동향 요것들 체크하셔야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 이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살아난다?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많은 부채나 투자를 위해서 자금 조달을 진행했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이자를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야지만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했을 때 투자분들께서 이런 어떤 파산에 대한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내나 정부나 기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자금들도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의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이 훈풍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도 옅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조금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황과 대형주 안타깝게도 제약바이오 업황과 대형주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중소형이나 재밌는 투자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종목들은 이런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이슈와는 별개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본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내일 업로드가 될 후속 이제 영상에도 관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뉴스를 많이 갖고 왔어요. 일단 이 가장 최근 뉴스죠. 미국과 이란과 전쟁 속에서 이번 주가 슈퍼 이크다. 왜냐면은 이 엔비디아의 GTC 행사도 있지만 FOMC가 열립니다. 이번 주에 FOMC가 열리면 거기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 섹터에 투자할까 말까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국제 유가가 인상이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후퇴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후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만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대부분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약세를 보이는 거는 이런 기준금리 인하 후퇴 우려보다는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 때문인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을 조달해 놓은 투자분들 부담을 가집니다. 내가 어떤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투자분들은 이제 부담감 느낄 거고, 아니 뭐 10년물 국채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영구채 같은 경우는 뭐 이자 없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냐면은 왜 이런 공영방송에서 댓글 다는 게 참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편적인 추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이런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제 말을 반박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추이나 경향을 말씀드린 건데, 채권 중에서도 어떤 표면 금리가 0%인 채권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이자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지금 그런 표면 금리가 0%인 채권을 조달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런 거 다 국공채잖아요. 일반 사채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100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 100가지 사례 중에 이 법 밖에 있는 한 가지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제 이야기를 좀 반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경영과 보편적인 그런 추이를 말씀드린 건지, 제가 어떤 100가지 사례를 모두 다 갖고 와서 이 100가지 사례에 다 통일이 되는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다른 채널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기준금리 인하를 하라고 하고 있고, 새롭게 FOMC 연준 의장에 선출된 케빈 허시 연준 의장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고 또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다. 대외적 요건이나 지적적 리스크를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가 되기가 쉽지가 않고, 지금 이게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금리 선물입니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좀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4점대 초반대, 이제 3점대 후반까지도 갔다가 4점대 초반,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미국의 향후 금리가 요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선물이 현물보다 높다라는 것은 투자분들께서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대외적으로는 제약바이오한테는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 미국의 FOMC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99%죠. 거의 80%가 넘으면 거의 FOMC에서는 그대로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26년 3월 18일이죠. 그 다음에 26년 4월 29일, 그 다음에 26년 6월 17일,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동결보단 인하 기조가 조금 더 있지만, 다행히도 일단 안타깝게도 2월달 FOMC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동결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면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은 아니죠. 그 안에서도 K바이오,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을 갖고 왔는데 간략하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덧 시간이 9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짧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스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바이오스가 3주 전에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송도에서 이제 4공장을 완공을 했고,
이제 5공장도 완공이 완료가 되면서 이 5공장의 용도가 뭘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의 제약사 록빌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CD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바이오시밀러랑 CDMO가 차이가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미 완제품이 있고 이 완제품의 특허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단백질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일반 의약품은 정말 자연산 의약품 원재료 만든다고 했을 때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인공으로 합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저렴할 수 있죠. 그런 바이오시밀러 특허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특허 기간에서는 그렇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특허가 만료된 시점에서는 이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의약품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CDMO,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CDMO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오시밀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5공장에서 6공장도 짓고 있는데 아직은 6공장의 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스가 주가가 부진하죠. 일단은 삼성 바이오스가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인적 분할하고 어떤 자신의 본업에 집중한다. 이런 모멘텀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런 모멘텀이 조금 이제 선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도 있고 삼성 바이오스가 왜 이렇게 부진한 모습 보여줄까?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 바이오스가 노사와 협상이 결렬됐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근데 삼성 바이오스가 유럽 제약사와 2,796억 원가량의 상상 계약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이제 바이오 의약품 기술 컨퍼런스인 아시아 바이오 의약품에서 나가서도 좋은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삼성바이오스가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노조와의 갈등과 지금 보면은 삼성바이오스가 2조 원가량의 현금 수익 수준 유입에도 불구하고 부채 상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삼성바이오스 주주분들한테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추세를 아직 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 일단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매매 전략은 다음에 잡아보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뉴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스가 못 가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셀트리온이 반사 수익을 얻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중국 기업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을 규제를 하면서 삼성 바이오스나 셀트리온이 그 반사 이익을 거둘 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영상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셀트리온이 이제 비만 기존 만들고 있는 신약도 있지만 비만약도 만들면서 투트랙을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핵심 원재료를 어떤 일상과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까지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투트랙을 개발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뒤에 영상에 붙여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스랑 마찬가지로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은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수급 돌렸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 한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서 QR코드를 못 찍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녀로 혹은 버프리 손팀장을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달린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산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